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브라질 대 일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평가전에서는 브라질이 공격적인 3-3-1-3을 가동했는데 일본의 500에 막혀서 1-1로 비긴 바 있다. 다만 브라질이 평가전이어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시도했을 뿐 브라질이 실용적인 전술을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니다. 1차전에서도 4-4-2로 가면서 촘촘한 수비벽을 구성하는 모습이었고 2022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은 실용적인 전술로 20득점 무실점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감독의 성향 자체도 여러 가지 전술을 섞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브라질의 실용성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명확하다. 스페인을 상대로 1-2로 지면서 브라질에게도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 토너먼트 진출이 위험해지는 상태. 결국 어느 순간 승부를 걸어야 하는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브라질이 빠르게 끊어내고 역습을 가는 상황이 꽤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1차전의 결과가 조별리그 전체의 흐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셈이다. 브라질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이 올림픽 첫 경기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실 4-3-2와 촘촘한 플레이는 브라질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 당시 썼던 기조이기도 해. 브라질이 상대의 공세를 받아치는데도 무리는 없는 전력. 일본이 스페인에게 지면서 공격적인 운영이 강제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 금일 두 번째 경기 뉴질랜드 대 콜롬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문제는 심각한 중원에서의 전력. 특히 퍼시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가전 등지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도 쩔쩔매는 양상도 보이는 등 퍼시벌의 대체자가 될 만한 선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3-2로 가면서 최대한 신승 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캐나다가 후반에 밀어붙이자 경기 페이스를 그대로 내주고 팀적인 과부하에 상당히 허덕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았다. 의외로 콜롬비아가 4-3-3으로 가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저돌적인 성향이 퇴장자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콜롬비아가 3골을 먼저 내주었음에도 후반에 2골을 넣어서 프랑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인상적이었던 모습. 특히 3명 vs 2명의 볼란치 숫자와 전체적으로 퍼시벌이 없으면 전력이 약해되는 뉴질랜드의 성향을 생각하면 콜롬비아가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콜롬비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뉴질랜드는 퍼시벌이 없으면 중앙에서의 장악력이나 전체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크게 밀리는 편. 지난 경기에서도 캐나다 상대로 크게 밀리면서 팀 전체적으로 부하가 심한 모습이었다. 콜롬비아가 프랑스를 상대로 보여준 공격적인 저돌성이 상당히 눈에 띄기도 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스페인 대 나이지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스페인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는 강했다. 역전에 성공하면서 2-1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 확실히 스페인이 전방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 때문에 수비적인 역량에 기복이 없지는 않으나 스페인이 가진 전술적인 무브에 대한 매력은 상당하다. 특히 프랑스를 상대로도 아주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해서 상대를 올거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자신들이 상대 진영에서 얻는 찬스를 더함과 동시에 상대의 역습을 위한 볼 방출도 같이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공격에서 미드필더의 지원이 그다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자 월드컵이나 평가전 등지에서도 공격력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도 그 이유. 오프더볼이 좋은 오슈알라가 있지만 오슈알라를 향해서 공을 미드필더들이 공급을 잘해주기는 어렵다. 오슈알라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은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처럼 미드필더나 윙어들의 지원이 있을 때 롱킥으로 붙여주는 것도 오슈알라가 헤더에 능하지는 않은 자원이라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스페인의 승리도 노려보자. 대체적으로 높은 압박 라인으로 역습에 필요한 상대의 볼 방출을 막아내거나 추가적인 찬스를 가져가는 것에도 무리가 없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약점이 미드필더라서 스페인의 경기 플래너를 막아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호주 대 잠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일을 상대로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밀리면서 0-3으로 졌다. 다만 호주의 선수들의 기량은 대체적으로 잠비아보다는 앞선다고 봐야 할 것. 물론 중앙 미드필더의 전개 역량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카펜터가 풀백 자리에서 오버래핑을 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클래식한 유형에 도움은 줄 수 있고 포드 같은 선수들도 제외된 샘커의 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잠비아의 성장세가 꽤 뚜렷하지만 역시 수비에서의 난조가 약점. 사실 공격진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반다가 묶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반다가 팀이 기록한 7골 중 6골을 홀로 넣기도 했고 수비는 3경기에서 15실점을 내주기도 했다. 지난 2023 여자 월드컵에서도 결국 이 수비적인 체급에서의 차이가 조별리그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호주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 특히 호주가 중앙에서의 전개는 다소 약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 다만 측면에서 풀백이 오버래핑에서 보여주는 직선적인 플레이에 대한 신뢰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잠비아는 수비가 약점인 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호주가 승리를 거두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금일 5번째 경기 프랑스 대 캐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기복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은 3-0으로 마쳤지만 최종 스코어는 3-2였다. 사실 프랑스는 경기에서 상대의 압박에 어떻게 견디느냐가 관건. 독일을 상대로도 상대의 전방 압박에 막혀서 결국에는 플래너를 구축하지 못하고 패하기도 했다. 물론 프랑스 입장에서도 수비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하는 상황이 잦고 이 플레이가 잘 풀리게 되면 지난 콜롬비아 전 전반 같은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 캐나다의 공격의 조타수는 플레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플레밍은 지난 경기 상대인 뉴질랜드처럼 상대가 내려앉아 주어야 제 몫을 한다. 특히 플레밍이 탈압박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공을 직접 몰고 가서 전진을 하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편. 결국 프랑스가 압박 강도를 높여서 중원부터 공세를 차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프랑스 승리 정도를 추천해 볼 수 있다. 일단 프랑스가 강하게 중앙부터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캐나다의 주요 자원인 플레밍의 활약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프랑스도 자신들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미스나 기초적으로 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서의 기복은 있는 편이다. 스코어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은 매치다. 금일 6번째 경기 미국 대 독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항상 4-3-3과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편이다. 미국이 여자 축구에서는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늘 공격적인 전술을 가져가는 편. 다만 전체적으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강한 공격력과 측면에서의 돌격이 주요 패턴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촘촘한 수비라인과 역습이라는 키워드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고생을 할 수 있을 것. 특히 풀백들이 비우는 배후 공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클래식한 4-4-2 양상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중원은 대체적으로 센터백인 민게가 출전할 정도로 수비적인 역량에 집중하고 주요 공격은 양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다. 다만 브란트와 뷰리 모두 기동성과 1대1 공격에 능해서 이런 클래식한 전술로도 성적을 되게 잘 내고 있다. 특히 독일이 상당히 공격적인 엔트리를 구축한 2023 월드컵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독일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1차적으로 중시하고 있는데 공격력도 그다지 꿀리는 상태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기는 하지만 결국 독일이 가진 능력치에 대해서도 저평가를 하기 어렵다. 오히려 4-3-1을 클래식하게 가면서 수비적인 압박과 측면 공세라는 키워드로 역습을 가는 것은 독일의 1옵션. 특히 측면 자원의 역량이 상당히 좋아서 미국이 철퇴를 맞는다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